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애매하게 나와주면서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과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1월 CPI가 12월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됐지만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둔화 속도 역시 이전보다 느리게 나와주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주 막 나쁘고 부정적인 악재가 덮쳐버린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시장이 환호할 만한 상황도 아닌,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살짝 눈치를 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급발진이 걸리면서 22,000달러 위로 단방에 올라서줬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근처로 회복한 만큼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힘을 좀 더 모았다가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2월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CPI 발표 직후에 증시 대비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더 훌륭했던 것에는 의외에 예상치 못했던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주인공은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이벤트 컨트랙트 라인업에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한다라고 밝힌 건데 이벤트 컨트랙트는 20달러 단위의 1일 만기 상품으로 전통 레거시 금융 안으로 비트코인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나 금, 은, 원유 등 여러 자산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 지원이 되는 상황, 이 산업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SEC가 스테이블 코인 때려잡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SDC 발행사 서클이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서클 측은 즉각 반발했지만 SEC를 향한 업계 안팎에서의 반발 심리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에서 토큰 증권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리플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코인게코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규모가 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종류도 가지가지였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 이후에 보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자가 직접 챙기고 나름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월렛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월 최대 하이라이트로 지목됐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소 모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둔화 속도 역시 이전보다 느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준의 긴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별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전월 대비로든 전년 대비로든 각각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은 0.4%와 5.6%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에 9.1%로 고점을 찍고 나서 7개월 연속 떨어진 것이긴 한데 이 역시 하락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전년 대비 상승률 2.1%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고민이 당근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준 건데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고 증시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2월에 남은 또 하나의 데이터는 16일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더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의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연준이 한 달치 데이터만 가지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냉각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적인 평가에 근거한 전망과 달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준이 머지않아서 긴축 강도를 완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왼쪽에 3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87%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CPI 데이터가 모호하게 나와주면서 3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뒤에 5월에도 0.2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은 73%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5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25%로 맞춰주게 됩니다. 증시의 분위기가 다소 애매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은 더 선방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CPI 발표 직후에 올랐다 내렸다 다소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발진이 걸리면서 22,000달러를 단방에 뚫어내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저항 맞는 모습인데 이대로 저항 구간 돌파를 이뤄낼지 추가적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아직은 별다른 변동폭 없이 43%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비트코인은 예상대로 반등했고 이제 재미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약세 리테스트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그린 라인과 레드 라인으로 시세 흐름이 각각 표시되어 있는데 그린 라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23,200달러 저항선을 한번 찍고 이후에 22,800달러 지지를 확인한 뒤에 25,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반면 레드라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22,400달러 저항을 다시 확인한 뒤에 21,000달러 지지에도 실패를 하고 20,0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컴샤크는 자신이 바라보기에는 그린라인 시나리오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바라보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한 뒤에 지지를 잘 확인해 주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 근처에 있을 때는 매수하기에 비싸 보였다. 지금 21,000달러대까지 후퇴를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사실 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지지라인에서 약세,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만약 비트코인이 30,000달러에 도달한다면 그 사람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쌀 때는 더 싸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고 가격이 비싸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비쌀 때 매수를 하고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살짝 비판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이번에 CPI 상황이 모호하게 나오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나름 선방을 때린 것은 단연 CME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CPI 발표와 맞춰서 CME가 3월 13일부터 20달러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1일 만기 계약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ME는 3월 13일 이벤트 컨트랙트 라인업에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벤트 컨트랙트는 20달러 단위의 1일 만기 상품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기관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CME는 현재 주가지수, 금, 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이벤트 컨트랙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CME는 비트코인을 주가지수와 금, 은, 천연가스, 원유 등의 투자 대상과 동일하게 올려놓고 거래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ME는 해당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의 일일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상품 출시와 관련해서 규제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CPI 데이터가 나오는 날에 맞춰서 이런 소식을 시장에 던진 건지, 왜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이지 아주 많이 정말이지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USDC 발행사 서클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나 시끄러운 모습을 확인했는데, 워처그루는 미국 SEC가 서클사의 미등록 증권과 관련해서 USDC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라는 양반도 비슷한 멘트를 시전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SEC가 규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해당 업체로 서클과 팍소스를 언급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클 CSO 단테 디스파르테는 서클은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건지 받을 예정이 없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SEC가 뭔가 또 하나의 헛짓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블록체인 협회는 연일 SEC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다. 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들은 의회를 빼놓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진영과 상원 민주당 진영 역시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의회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결정할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아주 희한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는 SEC가 미국인의 암호화폐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 크라켄에 대한 최근 조치는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정직하게 미국의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메타마스크와 디파이 사용법을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SEC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SEC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완전 탈중앙화 시스템 가지고 장난치다가 SEC가 자승자박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